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115번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볼까요? 일단 이렇게 사료가 좀 길어졌죠? 그럼 우리가 아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보시면 양기탁,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체크해 보실까요? 그 다음 밑에 안창호, 신채호도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하면 일단 신민회입니다. (1907년부터) (1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보통 앞에 단체 중에 이제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1904년, 5년, 6년, 7년 쭉 넘어오거든요. 이거 전부 다 뭐죠? 애국 계몽단체입니다. 친미래도 마찬가지로 애국 계몽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장투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신민의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방금 지금 지문처럼 이렇게 신민의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물어본다는 얘기는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 출제자에 따라서 대가 달라지죠.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기능들은 다 아시죠. 보안회, 일본 애들이 항무지 개간 요구 철회, 헌정연구회, 일진 애들이 고정임금 퇴일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게 대한자강회, 일진회를 규탄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신민회를 잡으면 이것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풀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국권회복과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미주고시죠. 이걸 주장했다. 독립협회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참고로 그러면 신민회는 뭘 주장했느냐? 이게 공화국을 주장한 거예요. 공화정을 주장하죠. 이렇게 꾸니셨던 것들이죠. 이게 전제 정치에서 좀 더 발전시킨 게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군주를 인정하되 헌법이 테두리 내주겠다. 뭐야, 군주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화정, 우리가 참정권이라는 걸 있죠. 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대통령 선거도 남겨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선출을 전부 다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과정들, 그리고 삼권이 분리되는 것들, 입법, 사법, 행정이 가장 기초적인 게 공화정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더 심플하게 더 얘기하면 공화정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공화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일본 민족운동가를 체포하고 배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신민의 이제 해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 안명근이죠. 네.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국내에 잠입을 하죠. 잠입하다 시비거리에 걸려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결과 고문했겠죠. 600여 명 정도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105명이 구속되죠. 그 결과 신민회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핵심 인사들이
구속됐으니까요. 10년에는 아예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잖아요. 쉽게 해서 나라가 망해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해서 군자금을 모으러 왔다. 그건 범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형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죠.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사건. 네. 데라우 총독을 암살할 계획이 없어요. 네. 근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죽이고 싶지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 단죄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저녁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배가 촐촐해졌죠. 씨, 내가 고민했거든.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 에이 졸려서 안 되겠다. 갔다 와서 먹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민스러웠죠. 먹고 올 거. 그 고민도 제가 돼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새끼 죽이고 싶지. 그래서 대라총장 암살 미수 사건으로 구속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전국에 25개 지회를 설치,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대한자강입니다. 대한자강입니다. 여기입니다. 대한자강의 고종 퇴위 반대 운동. 헌정연구회는 뭐였습니까? 고종 퇴위를 요구하죠. 여기는 반대. 이렇게. 네 번째,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였다. 헌정연구회. 여기 같이 잡아볼까요? 네.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게 되었다. 일진회를 끌고 다니는 애들은 송병준이라는 애입니다. 송병준이 고정연금에 계속 압박을 가하죠. 더 이상 버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일진회를 규탄하죠. 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116번 갑니다. 자, 다음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을 전제로, 공수동맹이란 제3국의 공격에 대해서 한일 공동으로 공격해서 상대국을 갖다가 진압해야 됩니다 하는 게 공수동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개 이상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나라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수동맹입니다. 요즘 시민 생각하면 일종의 안보동맹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를 우리말로 요즘 번역하면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 군사시설 사용권과 충고, 요거 밑줄 건넵니다. 군사시설과 사용권 충고를 하였다. 군사시설 사용권 충고입니다. 한일 의정서라고 얘기하죠. 한일 의정서 1904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용산에 일본이 주둔하죠. 일본군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충고권을 가져가죠. 충고권. 어드바이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의 허락 없이 제3국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일본의 충고 어드바이스를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한일 의정서를 실질적 외교 박탈이다 이렇게 해야죠. 물론 을사늑약 때 합법적인 방법을 일본 애들에 의하면 그것도 불법이긴 합니다만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얘기하죠. 1904년 이거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아마 한일 협정서가 나와야 되겠는데 대한제국서 외교에서 스티븐슨 재정의 외가드 등의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한일 협정서죠. 8월 달에 있었던. 이게 이제 고문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교, 정치, 모든 부분에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 고문들을 파견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SM 기획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븐슨 외교 고문이죠. 그래서 고정임금 외교 정책을 전부 다 캔슬 놔버린 님. 메가다 화폐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에 하던 모든 법을 다 뺏어가 버렸죠. 한일 협정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티븐슨 죽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 장인환, 전명훈. 몇 년? 쌍권총이라고 그러네. 1908년 어디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총으로 쏴 죽였거든. 총탄을 장전해야 죽일 수 있겠지. 장전 발사 이렇게 장인환 전명훈 둘이 쐈다. 둘이 쏴진 않았습니다. 실은 쌍권총 1988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선생님 암기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본은 한국의 독점전 지배권을 인정하고 남만주와 동청 할빈 철도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고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양여 받아 대륙 침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포츠모스 조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905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에 승전국을 일본으로 만들어준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죠. 그 결과 일본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러시아에게. 그래서 러시아 땅이었던 사할린 지역의 큰 사할린 지역의 남쪽 부분, 남부 쪽을 이양받았다. 사할린 지역을 일부 일본인들이 이양받아 살고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조선인들이 이거 계기로 조선인이 사할린에 유지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 계기가 뭐냐 물어본다면 포츠모스 조약이 돼야 됩니다. 됐죠? 포츠모스 조약에 대한 얘기. 그 다음 1번 통감 정치가 시행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자 보죠.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입니다. 이어서 보세요. 이게 되게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 초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잘 하실 것.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심플하게. 다음 우리 정부의 일제가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시기 사실을 가장 가까운 사실을 물어본다면 통감부 설치는 1905년이 아니라 1906년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을사늑약과 남산의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구분할 것.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경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경찰권 박탈입니다. 1910년 6월달 이렇게. 그리고 쭉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한일 병합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요건 우리 지문이 안 나왔으니까 요것만 이제 선후관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순서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을 잡았던 이유는 내가 좀 편하고자 이게 디귿, 니을, 미음 잡으면 되게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냥 내가 편하게 좀 잡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잡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개항 이후의 정책, 그 다음에 좀 지워야 되겠군요. 몇 번이요? 117번. 다음 개항 이후 경제 상황입니다.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보죠. 기업번 청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여 양화진 등의 상업활동을 전개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1812년 이모군란이 맺어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모군란의 결과 나타나야죠.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및 전국 장시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개방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치가 이게 뭐죠? 조청 상민 무역 장제입니다.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잔정의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모군란 결과 이렇게 됐죠? 또 있죠. 이모군란의 경우 뭐죠? 재물포자에게 맺어지죠. 일본과 함께. 일본군이 좀 창피하게도 우리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진해 공사관에 우리가 아닌 자국군으로 경비를 쓰게 됐다. 되게 창피한 일이죠. 우리 주권이 지금 하나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니을번에 한번 봐주시죠.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민의 거주지역이 설정되어 개항장을 중심으로 거류지 무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네. 일본이 아니라 몇 번이야? 니을 지문이 먼저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게 양화진 나오는 기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일본이 재련을 설립하는데 금융기관인 상인의 침투와 본격화되자 고정이 지원하게 된 천일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그 다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니은번 일본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이로가 합회정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일 협정서 얘기입니다. 한일 협정서의 결과 메가타가 요겁니다. 1905년입니다. 이게 1904년 고문정책통에서 메가타가 1905년에 합회 계열을 하죠. 이렇게 1905년 가장 뒤로 넘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118번 다음 자료의 사건보다 늦게 일어난 사실을 골라보세요. 그럼 다 합해고 하나만 늦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정부가 짊어진 예치는 1,300만 원이 됩니다. 당시 정부의 세액에 비해 세출 부족액은 77만 원이나 되는 적자 예산으로 그에게 예치 상환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죠. 셋째 줄에 강문사이 줄었습니다. 강문사, 대구의 강문사입니다. 강문사는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신문을 갖다가 한 군데서 모아서 신문사별로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집합소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 직결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상돈 등이 발표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우리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그 이듬해 1906년에 통감부를 남산에 설치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1,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감부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 시설을 공사하는 1,3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니 그걸 우리가 빚으로 떠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국채예요. 국가의 채무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이자 늘어나기 이제 빨리 갚자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내가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 네.
제가 학원 앞에다가 요즘에 커피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서 한 10억 정도 투자하고 여기다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10억에 대한 채무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지가 투자하고 지가 망하면 지가 끝나는 거지. 왜 우리 시민들한테 그 빚을 우리 국민들 떠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별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해 공사한 비용들 전부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국채를 빨리 박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일어났던 대표적인 상황이다. 되게 중요한 게 여기는 시기를 물어봤죠. 근데 장소를 또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평양의 조만식, 여기 평양이야. 국제보상운동은 대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힌트를 줄 때 대구, 평양,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 그래서 두 개 꼭 틀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요거 늦게 일어난 사실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인 경원선 철도 부속권을 강탈하였습니다. 경원선 1904년 서울에서 원산까지 일제는 근대적인 토지지도 확립을 통해 세원 확보와 토지 약탈을 토지조사 사업을 시했습니다. 답은 2번이겠군요. 이건 1912년입니다. 언제까지? 1918년까지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약 40%를 빼앗아갔다. 기억나시죠? 그 40%를 빼앗았던 그 국토는 누가 총독부가 뺏은 거야. 아셨죠? 빼앗은 40% 누가 처리해야 돈이 될 거 아니야. 일종의 우리 조선에 대한 통치자금을 만들기가 목적이니까. 이 빼앗은 것은 총독부. 돈 만들어 땅을 파는 것은 어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불화한다고 하죠. 헐값에 매각해서 자본을 만드는 것들이다. 답은 2번입니다. 울산득약을 통해 제한적 이익금을 박탈했다. 울산득약이 1905년이겠죠. 울산득약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한국협회는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한국협회 1898년이 되겠죠. 꼭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협회 한국총상회 즉 1897년에 우리가 황제국이 되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겠죠. 그럼 이때 황제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대한제국이에요.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한국협회는 일종의 보부상 단체로 보시면 돼. 한국총상회는 서울에 있는 시전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전상인들이 장시하고 사상들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겠다. 청나라 상인들이 장사하지 못하겠다. 철시를 막 주장한 거야. 우리 문 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한 것들. 국가가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 몰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몰아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샷다면 다 내려버리겠습니다. 국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단어만 하나를 어떻게 알아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식의 황제국가가 되었고 이때 보부상 단체가 해상공국 혁파되고 새롭게 만든 게 한국협회.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철시하겠다 주장했던 단체들이 한국총상회이다. 내용도 알아야 되고 연도도 잡아야 되고 그 시대가 물어본다면 대한제국이란 거예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일종의 센스야. 문제를 풀 때 센스가 좀 필요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4절 근대물과 근대문화에 대한 부분 119번 가볼게요. 속도를 이렇게 빨리 높이는 건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한 문제가 여러분 좀 더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번. 참고로 우리 다음 달 9일 날인가 우리 대통령 선거일 있죠. 선거일 날 수업합니다. 우리 명절 때 수업을 쉬어가지고 한 주가 빠져가지고요. 펑크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 수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간 수업 정상을 하니까 수업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전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금요일, 토요일 날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집 동사무소 부분에 하지 않을까요?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권하기 좀 아깝지. 네. 자, 11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건물 안공 사이에 나타난 사실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미치겠다. 독립문 1897년. 두 번째 질문 덕수궁. 덕수궁의 석조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10년짜리 공사예요. 1900년에서 1909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910년이 완공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죠. 네, 중간에 블렁쿨 문제를 맞히는 거니까. 독립문, 독립해배가 만든 거고 덕수궁 석조전. 석조전을 만든 목적은 지금 고정임금이 덕수궁에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만든 이유는 저게 덕수궁 석조전 침실 공간도 있고 가보시면 그 다음에 정무를 보는 정무 공간도 두 가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덕수궁 석조전은 무조건 왜 만들었을까 이유를 모르고 외우셔는 안 됩니다. 예. 덕수궁 석조전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침실, 예, 주택의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정무를 보는 공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가치 공간. 예. 근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되게 멋진 건물입니다. 근데 고정임금이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기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요, 저는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보고 듣고, 문화해설자한테 해설도 듣고, 네. 1900년 시기에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되게 특이했습니다. 되게 특이했습니다. 지금 현대 이런 건물을 지어도 되게 잘 지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1층에 가면 해외 어떤 예교관들이 왔을 때 저녁 식사라든가 만찬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이 일자로 쫙 엄청 길어. 식탁이 쫙 연결돼서. 보통 우리가 집에 가면 4인, 그 다음에 6인 식탁 정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파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오우, 쫙 열려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놀란 것은 여기 위에 다 쌍들레예요. 등이 쌍들레를 쫙 치는. 여기에 그냥 라면을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분위기가, 맛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 네, 그런 공간이 1층에 가면 딱 만들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또 놀란 것은 그 당시 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네. 아니구나. 여러분 그냥 수세식밖에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본 적이 없지. 네. 그래요. 네. 밥도 안 드셨는데 식사도 안 하셨는데 되게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밥만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차이가 하나 골라볼게요. 자, 명동성당 1898년입니다.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의. 명동성당입니다. 1898년입니다. 봐봐, 여기. 외워야 돼, 봐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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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그라미야.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야. 하나, 둘, 셋, 네 개. 1898년이야.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야.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외워야 되는 방법이잖아. 가서 봤던 데를 내가 외울 수 있겠냐고. 명동성당 실제로 보고도 못 외우는 거니까. 되게 멋지죠, 가보시면. 명동성당, 고딕 양식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사바틴 설계 덕수궁 중명전이 준공됐습니다. 중명전 1901년입니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까 중명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죠? 을사, 늑약이 조인됐던 뼈아픈 역사 현장이었다. 중명전.
그대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서양인 극장인 원각사가 완공돼 은색의 치악산, 원각사 1908년. 그 다음에 미국인 알렌에 의해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혜원이 있습니다. 강혜원 1885년.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강혜원 여기가 되니까 틀렸겠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120번. 원래 120번까지 목표였는데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한 9시 반까지는 풀 겁니다. 네. 푸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급하시잖아요. 마음이 지금 하나라도 풀어주세요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빨리 끝나야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까 네, 풀고 갑시다. 다음 120번 다음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신문입니다. 항성신문은요. 1번 1898년 남궁옥 등이 참관하여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을 설명한 오건조약 청체전말이라는 기사를 구간문으로 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심화예요. 심화. 체결 과정을 이런 한자글. 항성신문은 참고로 한문신문입니다. 올 한문으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제국신문은 1898년 이종일 등의 순한글로 관해 일반 대중을 위한 계몽 기사를 실었습니다. 순한글 밑줄 보시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 플러스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본 신문이라서 암신문이라고 불러요. 암놈, 순놈 할 때 동물에서 위에 있는 항성신문은 남성들이 보기 때문에 수신문이라고 불러. 남성을 순놈으로 본다는 뜻이죠. 여성을 암놈으로 본다면 암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신문은. 세 번째, 만세보는 1906년 손병희, 오세창 등 천도교 측에서 발행한 순한글이 아닙니다. 구간문 혼용체입니다. 순한글을 구간문 혼용체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구간문 혼용체. 신문으로 이게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요. 예. 근데 훗날 이제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이걸 인수해서 대한신문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친일 성향을 띠게 됩니다. 예, 이인직 인수하죠. 그리고 혈윤을 연재하죠. 소설 혈윤이라는 걸 연재하죠. 최장 우리 역사상 신문에 소설을 최장 연재한 신문이 혈윤우 이인직 지신문이니까. 예. 친일 성향을 띠게 되죠. 만세 이름 신문도 바뀝니다. 대한신문으로 바뀌어서 친일 성향을 띠게 되었다. 별의별 게 시험에 다 나온다고요. 신문까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탕이 영국인 배대를 발행으로 초빙 1904년 발행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인직 인수도 신문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대한신문으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인직이 돈이 있었을까? 네. 뒷배경에 이한용이 있죠. 이한용이. 그 뒷배경에 이한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줄이 아마 이한용을 오래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한용의 친일 성향 때문에 저 만세보가 이름이 신문사도 바뀌고 신문의 제호도 바뀌게 되었고 친일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만세보를 많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를 하죠. 가끔 비판 쪽에 들어간 내용에 구간문 체인지. 121번. 다음 자료에 교육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셋째 줄, 넷째 줄 헐버트 길모아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길모아.
그럼 첫째 줄에 보시면 포빙사로 같은 민영익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 교육을 좀 새로 시킬 인재가 필요합니다.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그걸 초빙을 하게 되죠. 예. 그게 만들어진 게 유경공원입니다. 1886년이죠. 최초로 외국인 선생이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뭐 세계사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얘기 뭐예요? 통역관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영어를 만드는 유경공원 영어도 가르친다는 얘기는 통역관도 만드는 통역관도 양성한다. 그 3년 전에 만들었던 유경공원이 만든 동문학은 폐지가 되죠. 폐교가 되죠. 왜? 여기가 주로 통역관을 양성하는 곳이었거든. 국가의 자금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면 이건 폐교가 됩니다.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선후관계는 동문학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 순서대로 잡으시고요. 설명을 가장 옳은 것. 간민이 합심하에 설립하였다. 이건 원산학사. 원산 쪽에 83년에 관민이 원산학사 83년 원산학사 간민이 가르쳤죠. 우리 근대사에 처음으로 문물을 교육시켰다. 신라의 하랑도라든가 고구려의 경당처럼 문물을 교육시켰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1884년 83년 원산학사. 우리 기출이 한번 나왔죠. 다음 원산 지역의 관민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여 교육을 했던 시기사일과 가장 가까운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국은 83년도를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봐요. 뭐 이런 시간 계속 했던 내용들입니다. 83년에 위로 가면 1882년일 거고 밑으로 가면 84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모곤란 내용 하나 선택지 고르면 되는 5대용을 하나로 여기는 갑신정변의 선택지를 하나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막 연도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83년 전후에 무슨 사건이 발생됐을까도 같이 잡아주셔야 폭을 넓힐 수 있다. 되게 좁게 편협하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아셨죠? 경성제국대학으로 계승하였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은 20대 초반부터 쭉 있었고요. 제국대학이 만드는 건 1924년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구성은 현직 관료 가운데 젊은 사람을 선발하여 자원반을 만들고 양반 자제관 청명한 자를 만들어서 우원반으로 만들어 35방을 씁니다. 자, 이게 좀 심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경공원에 대한 부분은 아는데 이런 내용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심화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원반 밑줄 그으시고 자원반 현직 관료 중에 젊은 사람을 뽑는 거고 우원반 일반 자제관인데 똑똑한 애를 뽑는 거예요. 자원반, 우원반을 운영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근대식 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사관은 요즘 육군 사관학교 정도 되겠죠. 이 대표적인 연무공원입니다. 연무공원 1888년에 고종이 만들었던 연무공원입니다. 고종 임금 때 연무공원 사관학교 양성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전개 가겠습니다. 독립운동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 그림 넘어가기 전 독립운동 그림 한번 봐주세요. 덕수궁 석조 좀 봐주시죠. 아까도 문제에 봤던 내용입니다. 1900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10년에 만들었다. 덕수궁 내 별도 건물입니다. 이게 덕수궁 석조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고요. 르네상스 양식.
밑줄 잡으셔야 돼요. 건축 양식이 뭐냐 물어봅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 문제 122번. 자, 일제 식민지 통치 앤드 민족의 순환 부분입니다. 자, 갑니다. 다음 밑줄 중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고르세요. 자, 신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밑줄 보세요. 다 이상 안 읽어도 돼요. 네,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뻔하니까요. 여기서 시간 전략 좀 하셔야 돼요. 자,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게 3.1 운동입니다. 그죠? 네. 이걸 계기로 사이토 마코토의 조선 반도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오죠.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문에 발생한 게 3.1 운동입니다. 막 지어 밟았으니까. 그만큼 반발력이 커진 게 3.1 운동이다. 사이토 마코토는 1920년대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단 통치를 바꾸죠. 문화 통치로. 가끔 문화 통치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웃지 말고 대답해. 문화 통치가 뭐야? 어? 뭐야? 다 물어볼까? 답 나올 때까지. 수업을 듣고 지금 문제풀이가 앉아있는데 문화 통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접시물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코를 빠뜨려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뭐예요? 그래, 이 정도 나와야지. 직접 손에 피 묻히고 막 눌러댔으니까 애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잖아. 친일파를 양성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 택하겠다는 게 문화 통치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우리를 문화적으로 대하는 정치인가 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옳은 거 가봅시다. 여자 정신 근로대 1944년 1번입니다. 여자 정신 근로대 1944년입니다. 원래 이거 뭐죠? 노동 착취하는 겁니다. 여자 정신 근로대 일부를 별도로 차출합니다. 이게 일명 얘기하는 이안부입니다. 같은 연도예요. 그래서 정신근로대하고 그 다음에 이안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우리 알다시피 성적 착취거든요. 일종의 뭐 성적 노예를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본 애들을. 어떻게 타국의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런 취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더더욱이 우리 조선인들입니다. 구분하세요, 이거. 네. 여자 정신 근로에 대하고 이안부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이 주장은 뭐죠? 근로에 대한 비용이 우리에게 지불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뭘까요? 이안부 분들은? 이와 같은 행위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도 알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입니다. 보통 미쓰비시 기업이라는 것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착취했던 기업들이 오늘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나쁜 짓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 달라는 거야.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안 준 건 안 준 거야. 달라는 얘기야. 일본이 어떻게 해방될 때 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는 받은 게 없다는 얘기지. 니네 준 것은 우리 축하금 준 거지. 이 대가를 준 거 아니란 뜻이야.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으니까 축하합니다. 콩그레이션이라고 준 거야. 축하금으로 준 거지. 노동의 대가로 준 건 아니란 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노동의 대가를 안 줬으니까 노동의 대가를 주라. 그때 돈 원래 한 산에 얼마 되겠느냐, 한 산에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돈 뭐 이런 10원, 20원 갖고 입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달라고 할까요? 노동 대가가 당연한 거지만 어떡해요? 역사예요. 역사라고 이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니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이거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반성할 겨름 틈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애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우리 초중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역사 교육이 강화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책도 만들어지고 대안도 만들어진다는 추후에. 그죠? 멀리 볼 수 있는 눈들을 보는 얘기죠. 두 번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허용됐다. 1920년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허용되었다.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뀌었대. 뭐라고 그러지? 다시 한번.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네, 초등학교.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왔던 게 국민학교였고요.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우리 김영삼 정부. 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졸업이죠? 거의 지금, 그죠?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간 친구들이 국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선생님은 그냥 국졸. 국민학교 들어갔다가 국민학교로 졸업. 네, 바꾼 이유는 IS가 국민학교는 한국 신민화 정책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황제국가, 천황국가의 신하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국자, 한국의 국, 신민의 민, 합쳐서 우리 국민학교였다고. 이렇게. 그 선생님 모교가 사라져버렸어. 땡땡 국민학교가 사라지고 땡땡 초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모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 이 정책은 되게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되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통치 비용을 확보하고자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아까도 토지사업은 1912년부터 18년까지 어디서 했다고? 총독부에서 했다고. 빼앗은 토지 40%를 빼앗아 어디서 넘겼다고? 동척에 넘겨서 헐값에 팔아서 운영자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답은 2번 맞죠? 문제 123번. 다음, 기억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을 옳지 않는 것.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일본의 산업화가 되게 빨라졌죠. 이를 해결하기에 기억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의 수출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가져갈 때 목표치를 가져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석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예상치가. 그럼 일본의 예상치가 우리가 500만 석을 가져가겠대. 그럼 2분의 1을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꼭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800만 석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럼 반이면 400만 석은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지네들 애시당초 목표치가 500만 석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융통성이 되게 없는 거잖아, 얘들. 그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수입이 증가했다. 왜? 쌀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만주에서 이걸 대체 작물을 가져다 우리가 대체했다. 안타까움죠. 한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쌀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소장농이 이를 통해 자장농으로 바뀌었다.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 4번 지금 잘못했어. 12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국 출장 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에 의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계속 얘기했죠?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토지 뺏기는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명의상의 주인을 예측하기 어려운 동중, 우리 동네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땅이 있어. 동중. 그 다음에 문중, 우리 문중에 우리 김씨 가문이, 이씨 가문이, 박씨 가문이 문중에 해당되는 상당 부분이 총두보고 다 빼앗았어. 왜? 소유권자가 애매모호해. 우리 김씨 가문의 땅입니다. 우리 동네의 동중 땅입니다. 왜일까요? 그 어느 땅은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반 먹고 반은 동네 문중에 내놓는다고. 그걸 가지고 동네 행사라든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비용이거든. 근데 이 땅을 갖다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다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그죠? 한일 병합이 1910년이고 토지 사업이 1912년이니까 되게 신속한 방법으로 뺏어갔다. 사업의 결과 전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됐다. 아까 얘기했잖아. 40% 뺏어갔으니까 뭐 장난 아니지. 네, 국대 40%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많이 풀면 한 두 문제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25번) 자, 다음 기억 강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신흥 강습소라고 딱 줘버렸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이렇게 암기사항이 있어 떠올라야 됩니다. 서간도 지역에 서도 삼원보에 경학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누가? 이혜영 일가가. 이혜영을 포함한 6형제가. 그리고 신흥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신흥 강습소를 신흥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걸 만들면 어떻게? 신흥 중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겠죠. 이렇게 일종의 초급 장교죠. 네. 1919년에 만든 게 신흥 무관학교. 아쉽게 1년 만에 문을 닫죠. 재정난으로. 그러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신흥 무관학교라고 이거. 이거 졸업한다고. 졸업생 어떻게 배치 줘야죠. 군인들이니까. 이 지역과 이건 크게 두 개나 나뉘어졌죠. 여기 졸업생들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한다. 이 졸업생들. 지금 문학 초급 장교들. 여기 뭐예요? 김자진 약국이고는 북로군 정서군의 군사배치. 여기 뭐죠? 소로군 정서군의 여기 졸업생들이 임명되기 시작한다. 초급 장교로. 그 역할이 이혜영 같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스야 협정으로 폐기되었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 만주 군벌과 미스야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방법이죠.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생포하거나 생포가 안 되면 죽어서 신고하면 뭘 줍니까?
보상감을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원티드 붙이죠. 현상수배 붙이잖아요. 이렇게 사람 얼굴 하나 그려놓고 요 사람 신고하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서부 영화에 이제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뿅뿅 말 타고 다니면서. 이게 서부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악당들을 잡아서 돈 뺏는 방법, 현상금 거르는 거.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 독립운동 하신 분들 죄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경찰서 가면 이런 게 있죠. 각종 파출소 앞에 가면 게시판에 현상 수배물 쫙 붙어 있잖아. 신고한 사람이 얼마 주겠다 빡 써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일일이 가서 들여다보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가. 누가 현상 수배 앞에 지나가도 몰라요.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1907년에 시작돼서 이게 신흥무관학교 1919년, 20년에 폐교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고 25년이니까 넘어가 버렸으니까. 두 번째, 1913년에 학교 명칭을 신흥중학교로 바뀌었다. 맞아요. 신흥중학교로 만들었다. 1913년 신흥중학교, 아까 신흥무관학교는 아까 1919년에 1913년, 1919년에서 1920년 폐교가 되면서 끝나죠. 자금 난납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났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다.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임시정부와 관련된 부분. 서간도 요 부분이니까 그대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었다. 중일전쟁은 1937년입니다. 요 정도 알아야 되겠죠. 중일전쟁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37년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조직 편입됐다. 이건 조선 의용대 얘기합니다. 몇 번 지문이야 이게? 4번 지문. 조선 의용대 얘기입니다. 38년에 누구예요? 이거? 그 유명한 네. 약산 김원봉입니다. 호도 알아주세요. 김원봉의 호가 약산입니다. 네. 약산 김원봉에 대한 얘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6번을 마지막 문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지역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지역입니다. 독립운동 시기 지역을 모르고 딱 정해져 있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아니면 미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미주 포함된 뭐 하하이, 또 세분화단 이렇게 되겠죠. 간도 및 연해주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창설된 신안촌 밑줄 나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신안촌은 어떻게 연해주죠? 블라디보스크 이런 얘기죠. 셋째 줄 중요 활동의 인물 이범륜, 홍범도, 유인섭 등입니다. 자, 연해주 제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신규식 1번, 박은식, 조수왕 등이 비밀 결사한 동제사 밑줄 그어요. 동제사는 1910년에 상하이입니다. 유일하게 네, 동제사는 상하이 부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다. 상하이 여기입니다. 동제사입니다. 1910년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어디죠? 여기가 연해주죠. 여기가 뭐예요?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 이 세 개의 공통점 뭐죠? 무장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 여기 말하는 상하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 엿보입니다. 두 번째, 독립군 양성을 신흥강수소가 만들어요. 신흥강수소 여기입니다. 서간도입니다. 이혜영 일가들이 처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렛을 실천한 대표적인 동네. 이혜영 육형제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대략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돈을 전야간 전체 다 투자합니다. 네. 인재를 양성해서 무관학교까지 보내서 우리 초급장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는 분들, 노블레스 오버레 처음으로 있는 자들이 사회를 베푸는 정책을 처음으로 실천한 인사, 본받을 인사가 아닐까. 특히 친일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강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네, 여기에 1914년에 대한강복군 정부가 신설됐습니다. 이상설 중심으로. 아쉬운 것은 1914년에 만들었다 1914년에 해체됐습니다. 당해년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이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같이 연합국이 됐고,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왜? 여기 연해주에 대한강북 정부가 우리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같은 연합국을 맺었다면 러시아는 너네들이 요 애들 안팎을 가서 이걸 해체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합국이 됐다 보니까 그 결과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서 방금 얘기했던 대한강북 정부가 해체되고 맙니다. 아쉽죠? 자, 참고로 1914년만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1919년 3.1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새로운 독립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8년까지는 우리 정부가, 우리 단체가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 무장투쟁사가 되게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규식, 여운형 등의 신한청년당. 김규식, 여운형 등의 신한청년당. 1918년 상하이. 상하이 신한청년당. 여운형 선생 알아두셔야죠. 김규식도 잡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죠. 누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대표로 간다고. 언제? 1919년 1월 달에 파리까지 간다고. 파리 강화회에 참석하게 된다고. 자,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그죠? 국내에서. 그리고 1919년 9월에 상해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되죠. 우리 한성정부, 러시아 정부, 세계 합쳐서 만든 요거죠. 그러한 다음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규식을,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을 파리 강해에 파견된 걸로 한다 얘기하죠. 이미 지금 1월 달에 파견됐잖아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 파견된 걸로 한다. 어차피 여운형이 만들었던 신한청년당이 상해 임시정부로 합병이 됩니다. 그 여운형은 저기 가지고 예무 차관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 단체가 여기에 들어왔고 여기 파견된 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9월 달이지만 경제적인 부분, 지정학적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이에서 파리까지 가는 데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슉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된다. 어차피 파견될 거니까 파견된 걸 하자. 하나, 시간적인. 두 번째, 경제적인 돈도 없어지고 또다시 파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런 걸 하겠다, 대신 하겠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이 일정이 안 맞을 때 문제는 요겁니다. 네.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파견한 걸 하지 뭐 이런 식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월 달에 됐고 임시정부는 9월 달에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 9월 달에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상해 임시정부에 파견했다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당연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의문이 들죠. 근데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서 질문하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됐죠? 약속한 대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고요. 뒤에 이제 부족한 부분 위에를 파트 2에 있는 부분을 더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